지금 이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나요?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답답함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난 것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해요. 이것이 운명적인 사건이라는 뜻도 아니고 모든 질병에 숨겨진 신비한 원인이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긴장과 안도감이 있어요. 사람의 하루는 수많은 자극과 반응이 오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도 같아요. 니콜라 테슬라가 세상을 바라보았던 방식처럼 모든 현상을 에너지와 움직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내면 역시 멈춰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세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요. 마음이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지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몸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어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웃어넘겨요.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순간에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참아요. 배우자에게 서운해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삼켜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눈물을 참았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속 긴장이 저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수면과 호흡과 생활 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질병을 감정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몸의 이상이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해요. 마음을 돌보는 일과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둘 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너무 오래 참아왔을까요? 어쩌면 몸이 힘들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몸에 불편함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빨리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며 자신과 몸을 원망하기도 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몸을 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몸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예요. 여러분이 울던 날에도 함께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던 날에도 함께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움직였던 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냈던 날도 몸은 여러분과 함께 견뎠어요. 그러니 때로는 몸을 향해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몸의 불편함을 신비한 메시지로 단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오래 무리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쉬고 있는지, 외로움을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슬픔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예요.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회로가 지나치게 막혀 있지 않아야 해요. 사람의 삶도 비슷해요. 물론 사람의 감정을 실제 전기 회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비유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마음속에 끊임없는 저항이 생기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싫은데도 괜찮다고 말해요. 힘든데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울고 싶은데도 웃어요. 떠나고 싶은데도 참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를 느껴요. 그때 우리는 피곤한 자신을 또 비난해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졌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강해야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특히 괴로운 감정을 피하려 해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외롭다고 인정하면 초라해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일을 더 많이 하거나, 텔레비전을 계속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보지 않은 감정이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의 밑바닥에는 나를 조금 더 존중해 주었으면 좋았다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의 밑바닥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의 밑바닥에는 이제는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정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슬픈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한다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화가 난 자신에게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고 명령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굳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인정해보세요. 많이 서운했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그 말을 듣고 많이 아팠구나.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외로웠구나. 이런 작은 인정이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는 첫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어떤 초자연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삶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태와 방향을 표현하는 비유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상태와 자신을 이해하려는 상태는 분명히 달라요. 같은 아침을 맞이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루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을 인정하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분노는 자신을 지키는 힘으로 바뀔 수 있어요. 슬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가 될 수 있고, 외로움은 아무 관계나 붙잡는 대신 진정으로 따뜻한 관계를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부모로서 해야 할 일,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자식에게 해줘야 할 일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돼요. 본래 원했던 것은 거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조금 쉬고 싶었을 수 있어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수 있어요. 하루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천히 걷고 싶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곁에서 참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바람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먼저 생각해요. 민폐가 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참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하나 희생하면 가족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뒤 어느 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신을 돌보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우주의 모든 움직임에는 균형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인간도 계속 주기만 할 수는 없어요. 돌보고, 일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만큼 쉬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었다면 이제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주세요. 이것은 재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연결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재물을 끌어당기기 위해 특별한 물건이나 장소만 찾지만 실제 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이에요. 실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시간과 돈을 계속 쓰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자신의 형편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재물의 흐름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지키며 어떤 선택에 에너지를 투자하는지도 포함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선택도 흔들리기 쉬워요. 내면이 조금씩 안정되면 돈을 대하는 태도 역시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풍요의 시작은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에너지를 알아차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오래된 자신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 안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진 작은 자신이 남아 있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지 못했던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집안 분위기를 살피며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던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모두 현재의 어려움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다만 어린 시절에 배운 관계의 방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거절하면 버림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평생 좋은 사람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거를 다시 벌주려 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이 그때의 자신에게 다가가 주세요. 많이 무서웠구나. 혼자 견뎌야 해서 힘들었구나. 그때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마음속에 어린 자신에게 빨리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울고 있다면 울도록 두고,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은 과거의 자신을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삶 안으로 다시 데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때 보호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쉴 수 없었다면 지금은 피곤할 때 쉬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이 쌓여 있다면 글로 밖으로 꺼내보세요. 깨끗한 문장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 사람이 미웠다. 사실 많이 서운했다. 더 이상 참기 싫다. 나는 위로받고 싶다. 나는 조금 쉬고 싶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노트 한 장이어도 좋고 휴대전화에 몇 줄을 적어도 좋아요. 말은 마음속에 갇혀있던 것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심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는 나는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한 문장만 남겨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견딘 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문장은 작은 문장이지만 반복될수록 내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전기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흐르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전기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슬픈데 슬퍼하면 안 된다고 싸워요. 피곤한데 쉬면 안 된다고 싸워요. 화가 났는데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싸워요. 두려운데 강해야 한다고 싸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자기 자신과 싸운 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쳤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면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요, 지금 나는 힘들어요. 그래요, 아직 무서워요. 그래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자신과 전쟁을 끝내는 일이에요.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에너지를 자신을 공격하는데 모두 쓰지 않아도 돼요. 그 힘을 회복에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에도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은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인정하세요. 지금은 아직 어렵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빛나는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나와 건강한 나와 웃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울고 있는 나도, 지친 나도, 자신감을 잃은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도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 인생의 전류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던 삶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삶으로 이동해요. 무조건 참는 삶에서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삶으로 이동해요. 남들이 원하는 방향만 바라보던 삶에서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묻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이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오늘 약속 하나를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낮잠을 조금 자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을 웃으며 넘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주파수를 바꿔요. 삶의 주파수란 결국 반복되는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소홀히 하는 선택이 반복되면 삶은 계속 소모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신을 돌보는 선택이 반복되면
삶은 안정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을 돌보는 것은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미래의 자신이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싫어도 웃으며 받아주었다면 이제는 잠깐 생각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 잘못인지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도 가족의 한 사람이며 나 역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면의 각성이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특별한 빛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각성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의 피로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직관이 계속 경고하는 관계와 상황을 무조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직관은 언제나 정답을 알려주는 초능력이 아니에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오며 축적된 경험이 아주 미세한 불편함이나 느낌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직관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조용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왜 항상 기운이 빠질까요? 이 선택을 생각하면 왜 계속 마음이 불편할까요? 반대로 어떤 장소에서는 왜 호흡이 편안해질까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왜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을까요? 그 감각들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살펴보세요. 테슬라가 평생 보이지 않는 힘과 질서를 탐구했듯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바꿔요. 감정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표정과 말투를 바꿔요. 신뢰 역시 보이지 않지만 인간관계를 움직여요.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다시 일어설 이유를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 많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일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고 말해보세요. 내 몸이 아프다면 필요한 도움을 받겠다고 말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쳤다면 충분히 쉬게 해주겠다고 말해보세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겠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과거의 고통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오늘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감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힘이 있어요. 오래 잊고 있었던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이며 아직 가보지 못한 길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삶의 흐름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깊이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눈이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앞으로의 삶은 더 많이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세요. 두려움에 모두 쓰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사람을 미워하는데 모두 쓰지 마세요. 자신을 비난하는데 모두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의 일부를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데 사용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기쁨에 사용하세요.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가져다주는 자동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질서 안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변화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돼요. 전류도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파동도 최초의 흔들림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신을 미워하는 말을 하나 줄이는 것, 오늘 10분이라도 조용히 쉬는 것, 오늘 마음속 이야기를 몇 줄 적어보는 것, 오늘 필요한 검사를 예약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사실 나 조금 힘들다고 말해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흔들림이에요. 그리고 작은 흔들림이 반복되면 흐름이 만들어져요. 흐름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미래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빨리 달라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모든 상처를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모든 불안을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오랫동안 쌓인 마음은 천천히 풀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에도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이제 무엇을 놓아주고 싶나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모두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질문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기억과 감정과 관계와 믿음과 직관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요. 테슬라가 보이지 않는 전류를 통해 세상을 밝힐 가능성을 바라보았듯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책임과 상처와 두려움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빛을 억지로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자신을 이해하는 한마디로 지켜주세요. 충분한 휴식으로 지켜주세요.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받는 용기로 지켜주세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관이 조용히 알려주는 삶의 방향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아픔이 마지막 장이라는 법도 없고 지금의 외로움이 앞으로의 모든 날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에너지는 움직이고 마음은 변화하며 선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돼요. 울고 싶은 날에는 울어도 돼요. 쉬고 싶은 날에는 쉬어도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해도 돼요. 그리고 다시 움직일 힘이 생겼을 때 그때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따뜻한 빛이 될 수는 있어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기를 나누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얻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힘인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껴졌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신호나 앞으로 삶에 불러드리고 싶은 것을 남겨주세요. 평온이어도 좋고 건강이어도 좋고 따뜻한 관계나 새로운 기회, 안정된 재물의 흐름이어도 좋아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막연했던 마음은 조금 더 분명한 방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시 돌아보겠다는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조용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을 두려움에만 내어주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곳으로 보내세요.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세요. 지혜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세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에너지와 감정과 직관과 믿음 속에서도 살아가며 자신보다 더 큰 우주의 질서 안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오늘부터 그 거대한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을 정돈해 보세요. 자신의 주파수를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에 맞추고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보다 내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새로운 삶의 문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문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는 아주 조용한 결심이었다는 것을요.